현재 논의되는 유력 방안은 법정 정년을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7년을 준비기간으로 두고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한 살씩 연장해 2037년에는 65세에 도달하는 단계적 방식입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기 전에 퇴직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재고용 의무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재고용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에는 희망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도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입법 논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현재 65세 정년 연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임금 조정, 재고용 조건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 고용 대책을 보완해 연내 입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에 적힌 숫자만 60세에서 65세로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전문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60세 이후에도 합당한 역할과 임금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입니다.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는 계속 필요하고 주택대출이나 자녀 지원 부담이 남아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 많은 퇴직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지만 그동안 쌓은 경력과 관계없는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술과 경험을 쌓은 사람이 60세가 됐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나는 것은 개인에게는 소득과 자존감의 하락이고 기업과 국가에는 숙련된 인적자원의 손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다만 일본이 모든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70세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일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 가운데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처음에는 60세에 퇴직한 직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면서 임금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리후생이 크게 줄자 고령 근로자의 의욕과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성과와 전문성을 평가하고 능력에 따라 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고령자에게 별도의 직무와 연봉을 제시하고 전일제와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게 한 기업도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숙련 인력이 현장에 남아 후배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운영 안정성과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고령자를 값싼 대체 인력이 아니라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업무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이 장점은 아닙니다. 체력 소모가 큰 업무나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근무 시간 조정이나 직무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업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설비의 작은 변화를 통해 고장을 예측하는 능력,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알아채는 판단력, 고객과 협력업체의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능력은 단기간에 교육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숙련자가 제품의 미세한 결함을 발견하고 건설과 시설 관리에서는 도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을 찾아냅니다. 의료돌봄 분야에서는 사람을 이해하는 경험이 중요하고 금융영업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구축한 고객 신뢰가 기업의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고경력자를 기존 보직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품질 관리, 안전 점검, 위험 관리, 기술 자문, 후배 교육, 고객 관리, 프로젝트 검토처럼 경험의 가치가 높은 직무로 역할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은 청년 일자리 감소입니다. 정원과 인건비가 고정된 조직에서 기존 직급과 연공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년만 늘리면 인사 적체와 신규 채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와 청년이 반드시 하나의 자리를 놓고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은 디지털 기술과 빠른 실행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고경력자는 경험과 판단력, 위험 관리와 인적 네트워크에서 강점을 갖습니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업무와 성장 기회를 주고 고경력자는 전문가와 멘토 역할을 맡는다면 두 세대는 경쟁자가 아니라 보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계속고용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첫째,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결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정년 연장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정년 폐지, 재고용,
시간제 근무, 전문계약직과 프로젝트형 고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일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업무와 책임을 요구한다면 그에 맞는 보상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과 책임이 줄어든다면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임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위원, 숙련기술자, 교육 담당자, 안전품질관리자, 프로젝트 자문처럼 고경력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계속 고용을 청년 채용과 연결해야 합니다. 고경력자가 청년 직원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이를 통해 높아진 생산성과 절감된 비용을 신규 채용과 청년 교육에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60세가 되면 무조건 일을 그만두는 사회에서 건강과 능력이 있다면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70세까지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이 때문에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맞는 역할과 합리적인 보상을 받으며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년 문제의 본질은 65세냐 70세냐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평생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기업의 생산성으로 연결하고 그 성과를 청년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으로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령자의 숙련은 대한민국이 이미 보유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고용은 이어지고 임금은 합리적인 연속성을 가지며 경험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사회, 그리고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70세까지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새로운 고용의 방향입니다.